안녕하십니까. 시산 김승학 한국 독립사 일대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학창시절 입학하게 된 동기의 그 중간 부분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당에 들어서게 되었다. 학동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었다. 이들은 마치 어느 한 따사로운 봄날 작달막한 쌀이나무로 아늑하게 울타리 쳐져 있는 예쁜 꽃밭에서 고개를 배죽배죽 내밀고 있는 새싹처럼 보였다. 나 역시 이제 이들과 같은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었다. 잠시 전 동무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콩잎을 굵고 있을 때는 다소 주눅이 들어있었다. 그러나 이때는 생동생동 활기가 느껴졌다. 이때 다른 아이들과 함께 선생님께 공손하게 절을 드렸다. 선생님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백선명 씨였다. 우리 가족이 그의 집을 한동안 빌려서 살았기 때문이다. 선생님께서 곧 나에게 시선을 돌리셨다. 다소 놀란 표정을 지으셨다. 그러더니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다. 너 오늘은 어찌하여 여기까지 오게 되었느냐? 이 말에 나도 다른 동무들처럼 똑같이 공부를 한다는 생각으로 다음과 같이 말을 하였다. 저도 여기 있는 동무들처럼 글을 좀 읽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 선생님은 기쁜 표정과 걱정하는 두 가지 표정을 함께 지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럼 너희 부모님이 가라고 하시더냐?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왔기에 이 말에 얼른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때 나의 동무가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밭에서 콩잎 긁는 일을 하고 있길래 우리가 데려왔어요. 선생님께서 이 말을 듣게 되자 그 동무의 행위가 잘한 것이라며 칭찬을 해주고 있는 눈치였다. 즉 인자한 모습으로 그에게 잘했다고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그리고 나에게 다음같이 말씀을 하셨다. 근데 내가 글방에 오면 나무는 누가 할꼬? 선생님께서는 나의 집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에 그렇게 물어왔던 것이다. 이러한 대화를 잠시 나눈 다음 곧 글 공부가 시작되었다. 공부 시간이 되자 선생님께서는 위험성이 있어 보였다. 따라서 잠시 전에 평소의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 뒤에는 인자한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느끼게 되었다. 그때의 모습을 동물의 모습과 비유하여 말하면 좀 옳지 않겠지만 어느 한 암탉이 자신이 품어서 부화시킨 병아리들을 봄 햇살이 가득 내리쬐고 있는 어느 한 아늑한 마당에서 조심스럽게 돌보고 있는 모습과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오랜 세월이 지났으므로 그때의 생각은 흐릿하게 나타나야 당연할 것이다. 즉 아무리 예쁘게 물감을 들인 옷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바래지듯이 그 생각은 흐릿하게 나타나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의 모습은 요즘의 어린이들이 예쁜 옷을 입고 놀이터에서 엄마와 함께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처럼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때의 모습을 생각하니 가정의 경제적 생활은 매우 어려웠지만 정겹게만 느껴지고 있다. 여하튼 그날은 동무들과 같이 글방에서 종일토록 글공부를 하였다. 저녁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을 때 글공부를 마치게 되었다. 낮 동안 구름 한 점 없었던 파란 가을 하늘은 이제 분홍색의 기미가 감도는 붉은색 물감색으로 퍼져가고 있었다. 하늘가로 저녁 노을이 선연하게 물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태양은 낮 동안 자신이 보살펴주고 있던 세상을 이제 뒤로 남겨둬야 하기에 미련의 씨앗을 하늘가에 뿌려주고 있었다. 즉 저녁 시간이 되자 태양은 또 다른 정열의 마음으로 아낌없이 불을 태우고 있었다. 그리고 거기서 분출된 자신이 연분홍 뺨을 하늘가로 그려내고 있었다. 그 모습은 낮 동안 자신이 지나왔던 하늘을 다시 한번 둘러보고 있었던 것이다. 태양은 이제 저 서산 아래 다른 마을을 보살펴 주기 위하여 떠나가야 할 시간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서 있는 이 세상과 너무나 많은 정을 돋기에 그렇게 하기가 매우 싫었던 것이다. 그래서 서산에 비스듬하게 기대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막 내려가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 생각하여 보니 그 비스듬하게 기대어 있었던 모습은 마치 어느 두 남녀가 서로의 얼굴을 비슥하게 비벼대면서 사랑을 속살거리고 있는 듯하다. 나 역시 흘러가는 시간이 열차를 타고 가야만 하였기에 그 곱게 물들어가는 가을날의 저녁 노을을 머리와 등에 짊어지고 집을 향하여 발길을 향하였다.
오던 길에 짊어지고 있었던 그 아름다운 노을은 아침에 일을 하고 있었던 장소에서 내려놓아야만 하였다. 즉 아침 나절에 긁어 모아놓았던 콩잎을 지게에 싣고 나의 등에 짊어져야만 했다. 그곳에서 함께 오고 있었던 동무들과 따로따로 헤어지면서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이때 가족들의 모습이 슬쩍 떠오르기도 하였다. 찬란하고 아름답게 떠오르는 저녁놀만 등에 짊어지고 있을 때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그러나 다시 나무짐을 짊어지고 걸음을 걷다 보니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듯하였다. 그 짐이 실제적으로 무거워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 오늘 한 일은 부모님에게 말씀드리지 않았기에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언뜻 들었기 때문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또 다시 그 뒷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